보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지난 경기 토리노 상대로 2대2 무승부. 생각보다 이때 형님들 이때 당시에 국민픽이 뭐였나요? 토리노 승에다가 언더였거든요. 요거를 귀신같이 다 부러뜨렸습니다. 그죠? 제가 그때 저도 그때 토리노 승을 가긴 갔습니다. 토리노 승에다가 저는 오버 역배를 갔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오버 역배가 떠졌었고 그 제가 요 경기 분석을 하면서 요 발라르디니 감독 요 감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 형님들이 딱히 뭐 알아야 되는 감독은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감독은 아닙니다. 근데 뭐 지난 경기 때 토리노 상대로 이 그래도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경기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는 좀 보여져요. 자, 아직까지 이 크레모네세 팀적으로도 아직 0승이에요. 리그 0승. 그리고 이 발라르디니 감독 오고 나서도 리그는 0승입니다. 그래서 이 첫 승에 대한 부분들, 홈에서 첫 승 노려볼만 하죠. 자, 근데 우리 주말에 기억납니까? 강등 버프 받은 팀들 어디 있었습니까? 특히나 홈에서 강등 버프 받은 팀들 몇몇 있었긴 한데 뭐 저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알메리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강등권에 있는 강등권 내지는 강등 가시권에 있는 팀들이 뭐 어느 정도 좀 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해요. 잠시만, 걔네도 강등권 아니었나?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강등권이었죠. 뭐 결국에는 뭐 이길 경기긴 했지만서도 그래서 요 강등권 팀들이 생각보다 좀 잘해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뭐 전력에서 아까 전에 뭐 어떤 분께서 뭐 포포네님이었나? 뭐 센터백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크게 의미 안 둡니다. 이런 팀들은 뭐 누가 빠지고 뭐 진짜 팀 내에서 이 최다 득점자 이런 애들 말고는 뭐 크게 의미 안 둬요. 아시겠죠? 자, 전력에서 크게 문제 없습니다. 크레모네세. 자, 근데 음, 올 시즌 일단 얘네 둘이가 붙은 적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언제냐면 코파 이탈리아. 근데 그때 크레모네세가 이겼습니다. 지금 이 발라르디니 감독 오고 나서 딱 업적을 세운 게 두 개 있어요. 뭐냐? 나폴리 이긴 거, 로마 이긴 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요. 요 경기 보세요. 발라르디니 감독이 이 토리노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둬냈었고 이 경기 때 역전까지 하면서 첫 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뭐 결국엔 다시 실점을 하긴 했지만서도 그래서 첫 번째는 야, 이거 로마 승을 잡아가기에 부담은 좀 있는데 로마 대항전 일정 치르고 와서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는 충분히 회복됐을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로마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 막 이런 부분은 없지만서도 그래도 올 시즌에 맞대결해서 특히나 크레모네세가 감독 바뀌고 나서의 경기에서는 로마가 진 적이 있다라는 거. 음. 자, 그래서 어 오늘 그리고 로마가 이 경기를 정말 쉽게 잡아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좀 배당이 높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해외 쪽에서 한 1.5, 국내에서 한 1.4대를 받았으면은 충분히 저는 로마를 물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조금 높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로마가 원정에서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정에서. 요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로마가 원정에서 언오버 퐁당을 굉장히 많이 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레체 원정 가가지고도 1대1로 무승부를 띄운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이 경기 로마 승과 언더가 가장 유력해는 보여요.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 발라르디니 감독 오고 나서 특히나 코파 이탈리아에서 그 단판 매치에서 로마를 잡은 기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 강등권 팀들의 버프가 분명히 좀 있긴 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 크레모네세가 그렇게 수비 밸런스가 좋은 토리노의 이반 유리치 감독 체제의 토리노를 또 무승부를 띄웠다는 거. 2대2로 두 골을 넣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요. 야, 이거 크레모네세 한 골은 이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리노 상대로 두 골 넣은 거. 그 다음에 올 시즌에 코파 이탈리아에서 두 골 넣은 거. 얘네 로마 상대로 두 골 넣은 거. 그리고 이 발라르디니 감독하고 무리뉴 감독하고 이 감독 상성에서도 발라르디니 감독이 그렇게 안 밀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의 배당도 그렇고. 좀 다양하게 봤을 때 로마의 승과 언더가 오늘 둘 중에 하나는 뽑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부러질 가능성은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크레모네세 한 골 있겠는데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8번 연속 퐁당 중이에요. 그래서 언더를 잡아가기에도 부담은 있어요. 맞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뭐 피오렌티나의 그런 패턴도 있겠지만서도 결국에는 언더를 정배를 받은 경기가 개역배가 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언급드리지만 언오버에서 정역배는 진짜 쫄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표 받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언오버에서 역배 엄청 많이 까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뭐 정역배는 진짜 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크레모네세 한 골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한 골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가겠습니까? 크레모네세 프렌이랑 오버랑 째서 가겠죠. 둘 다 이때 배당이다 보니까 뭐 둘 중 하나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둘 다 어차피 배당이 좋아가지고 째서 가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로마가 3대0으로 이겨준다면은 뭐 베팅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제일 베스트긴 하겠죠. 근데 이 크레모네스의 분위기 자체가 이거 막상 반대 가기에는 좀 위험해. 지금 이 분석도요. 뭐 어째 보면은 제 촉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게 뭐 개촉일 수도 있어요. 로마 승이랑 언더가 날 수도 있어. 1대0으로. 근데 저는 크레모네스가 한 골을 넣어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봅시다. 위트하고 뭐 삼부리그 뭐 스파겐부르그 얘 붙는데 뭐 위트 뭐 승이나 마헨이나 뭐 알아서 가십시오. 자, 요거 뭐 날 것 같습니까? 자, 첫 번째는 여기는 유벤홈입니다. 첫 번째는 유벤홈이에요. 유벤투스가 올 시즌에 형님들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애기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계속 칭얼대네요. 네,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유벤투스의 지금 올 시즌에 홈 성적입니다. 좋죠? 그죠? 좋죠? 자, 지금 보면은 유벤투스 홈이라는 거, 첫 번째는 유벤 홈이라는 거, 두 번째는 대항전 잡고 왔다. 분위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위기가 좋긴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최근 리그에서도 3연승. 그죠? 최근 리그에서도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얘네 둘이 네 번째, 얘네 둘이 지역 더비입니다. 얘네 둘이 더비예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뭐 아무튼 좀 다양하게 봤을 때 그래도 유벤투스가 갖는 이점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구장을 쓰는 팀들이 꽤나 많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AC 밀란, 인터 밀란 같은 홈구장을 쓰고 뭐 얘네 둘이 유벤투스, 토리노, 그다음에 뭐 로마, 라치오 이런 애들 같은 홈구장을 쓰기 때문에 원정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네요. 한 가지 질문.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토리노의 최근에 유벤하고 토리노 경기 보신 분? 얘네 둘 맞대결 보신 분 계십니까? 봤어? 자, 자, 이 토리노가요. 원래는 잘 들으세요. 원래는 얘네 둘의 상성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보는 사이트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얘네 둘의 상대 전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정도예요. 그냥 개압도적인 거거든요. 유벤투스가 압도적으로 그냥 개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토리노의 이반 유리치 감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감독은 그러니까 전술 자체가 어떤 게 위주라고요? 이반 유리치 뭐가 위주라고요? 수비 밸런스가 위주거든요. 수비 밸런스가 주 전술인데 문제는 뭐냐? 토리노, 그러니까 이반 유리치 감독이 21시즌에 토리노로 와서 지금까지 유벤투스랑 딱 3경기 치렀거든요. 근데 그 3경기에서 유벤투스가 전부 다 고전했습니다. 이게 더비, 그러니까 지역 더비 매치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유벤투스가 유독 이반 유리치 수비를 잘 못 뚫어요. 자, 잘 보세요. 이 지난 게임입니다. 블라비치가 74분에 한 골 넣어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 경기예요. 그 전 경기. 데리우트 전반전에 넣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후반전에 먹혀서 못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반 유리치 감독이 오고 나서 처음 경기였을 때 그때 당시에 내가 80 몇 분 때 로카텔리가 겨우 극장골 넣었어요. 근데 이 경기들에서 갖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벤투스가 밀립니다.
이 경기에서 이 경기들에서 갖는 특징, 토리노의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물론 유벤투스가 밀린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토리노가 경기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 경기들 세 경기 중에 두 경기를 봤거든요. 아까 이반 유리치 감독 처음 오고 나서 그 로카텔리가 아까 전에 86분에 넣은 골하고 그다음 직전 경기하고. 근데 생각보다 유벤투스가 토리노를 너무 못 잡아요. 공격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원래는 유벤투스가 토리노 상대로 엄청 잘 잡는 팀이긴 하지만 이게 이반 유리치 감독의 이 수비 밸런스를 잘 못 뚫는구나 이렇게 좀 눈에 보여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일단 언더예요. 언더. 그리고 이 경기들에서 보였던 특징 중에 하나, 토리노가 경기력은 정말 좋았거든요. 막 슈팅 같은 경우에도 엄청 아찔한 슈팅들도 많았고 되게 막 우리가 봤을 때 막 개값 이런 경우들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토리노가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언더. 그리고 이제 오늘 토리노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전력 한번 볼까요? 원래 애기들이 한번 울기 시작하면 계속 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일단 블라시치도 빠지네요. 그죠? 사나브레하고 미란추크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고. 그다음에 요번 겨울 이적 시장에 합류한 일리치하고 뭐 나머지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력 대 전력방은 분명히 유벤이 유리한 건 맞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들 다 펼쳐놓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상 유벤 홈이라는 거 그죠? 둘 다 홈이긴 한데 유벤이 그래도 기준상 홈이라는 거, 그리고 대항전을 잡고 왔다는 거, 그리고 최근 리그 경기에서 4연승, 그다음에 얘네 둘이가 이 지역 더비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유벤이 더 낮은 배당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까지는 아니죠. 그냥 조금 높다라고 생각은 돼요. 이 두 팀 같은 홈구장이에요. 같은 홈구장.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잠깐만. 잠깐만. 아니다 형님들. 이게 잠시만요. 이게 같은 홈구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역 더비인데 이게 토리노 지역 더비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 토리노 지역 안에서 북쪽 남쪽이 나눠져 있어. 그래가지고 얘네 둘의 지역 감정 자체가 굉장히 좀 내가 알기로는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홈구장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같은 토리노 지역 더비긴 해요. 근데 같은 홈구장은 아니야. 아시겠죠? 내가 이거를 왜 같은 홈구장이라 생각했지? 같은 지역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토리노 연고지에 있는 같은 지역 더비는 맞아요.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무튼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요, 치열하진 않고 확실히 상성에서는 유벤투스가 많이 앞서요.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 알레그리가 이반 유리치를 그렇게 쉽게 잡아낼 것 같진 않아요. 같이 썼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쪼갰다고? 반으로 쪼갰어? 어떻게? 이 둘의 지역 더비, 그러니까 이 둘의 지역 감정이 굉장히 내가 알기로는 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벤투스 쪽하고 토리노 쪽하고 내가 알기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토리노 쪽은 좀 못 사는 동네, 유벤투스 쪽은 좀 잘 사는 동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의 지역 감정 자체가 좀 큽니다. 서로 좀 안 좋아해요. 어, 대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음, 저는 첫 번째로 유벤투스가 생각보다 이 경기 고전할 수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유벤이 이 경기 잡는다고는 해도 어, 언더는 좀 확실할 것 같다. 음, 약간 요런 느낌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음, 저는 첫 번째는 언더는 괜찮아 보여요. 언더. 근데 반대로 어, 승패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자, 잘 들으세요. 요 경기 잘 들으세요.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자, 승무패 아니 승무패 아니 자 유벤 일반승 1번 유벤 일반승이 낫다. 아니다. 유벤 헨무다. 2번 유벤 마헨이다. 3번 유벤 못 이긴다. 뭐가 가장 확률이 높아 보입니까? 이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수비 쪽에서의 그런 부분들 요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요. 1번이 가장 유력해 보이죠. 그죠? 음. 자,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 가지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요. 뭐 이거를 굳이 형님들은 뭐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여드리는 거니까 대충 그냥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아. 뭐냐면 잠깐만요. 어, 자, 이거는 뭐 이런 데이터를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겠지만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셔도 되는데 자 토리노가요. 잘 들으세요. 토리노가 올 시즌 원정에서요. 원정에서 단 한 번도 핸디캡에서 연속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자, 핸디 들어왔죠? 햄무 났죠? 핸디 안 들어왔죠? 햄무 났죠? 안 들어왔죠? 들어왔죠? 연속적으로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라고 기준을 해봅시다. 지금 맨 마지막 경기가 요거였으니까. 그러면은 이번 경기에서 햄무가 나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이 데이터만 딱 본다면, 이 데이터만 본다면 햄무가 나올 가능성은 난 없다라고 봐요. 파랭이 아니면 빨갱이야. 자 그러면은 자 빨갱이 아니면 파랭인데 그러면은 뭐야? 우리 기준에서 유벤 마헨이든지 토리노 프렌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맞죠? 맞죠? 유벤 마헨이든지 아니면은 토리노 프렌이든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반 유리치 오고 나서 유벤이 토리노 상대로 두 골을 넣은 기록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유벤투스가 오늘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을 가능성은 정말 희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유벤투스가 지금 이 토리노에서 이반 유리치 감독 오고 나서는 전부 다 그냥 한 골만 넣었어요. 1대 0승, 1대 0승, 1대 1무. 그래서 유벤투스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쉽게 못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냥 생무. 0대 0 생무.
가능성도 있어는 보여요.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언더 쪽의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를 가야 되는 경기예요. 제가 제 눈으로 본 경기들이기 때문에 언더를 가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승패 쪽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유벤투스가 이 햄물을 못 해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맞죠? 유벤투스가 햄물을 못 한다? 그러면은 마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 유벤투스가 마헨하는 경우의 수보다는 저는 그래도 토리노가 프렌하는 경우의 수가 더 쉬워 보여요. 물론 유벤투스의 이런 최근에 이런 분위기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음, 아시겠죠?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언더 쪽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승패 쪽으로 잡아간다면 저는 토리노 프렌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어렵죠? 오늘 경기들 뭐 저도 분석하면서 아씨 뭐 이딴 경기들밖에 없노 약간 아씨 이딴 경기들밖에 없노 약간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좀 쉬워 보이는 경기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음, 조금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툴로즈 오버 같은 거 그런 거 좀 있어야 되는데 음, 그죠? 자 풀럼 리즈 자 어떻습니까? 얘네들 양팀 분위기가 솔직히 뭐 그래도 풀럼이 좀 유리하죠. 어, 그래도 풀럼이 유리하다. 그리고 리즈 새 감독 오고 지난 경기 이겼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얘네 둘이 지금 리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감독 버프라든지 새 감독 오고 나서의 그런 뭐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얘네 둘의 최근의 특징이 둘 다 저득점이 많아요. 그죠? 저득점 경기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풀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좋은 부분도 아니고요. FA컵 16강 맞아요. 그리고 이 리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뭐 득점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상황적으로는 저는 엄청 팽팽할 거다 봅니다. 음,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언더가 제일 쉬워 보여요. 첫 번째 이 경기는 언더가 제일 쉬워 보입니다. 둘 다 결정력 자체가요 너무 안 좋습니다. 음. 마치 지금의 아스날처럼, 아스날처럼. 자, 근데요. 그러면 승패로는 뭘 가시겠어요? 승패. 어제 형님들 제가 이제 그 헬라스 베로나 설명을 드리면서 헬라스 베로나가 단 한 번도 못 해준 게 있다. 뭐였습니까? 헬라스 베로나가 단 한 번도 못 해준 게 있다. 헬라스 베로나가 올 시즌에 역배 받았을 때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래서 헬라스 베로나가 이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나는 첫 승을 기대해 본다. 요 말 했거든요. 맞죠? 근데 개소리였고요. 그죠? 자, 근데 리즈가 아니라 풀럼이요. 자, 풀럼이 올 시즌에 정배받은 경기들 있죠. 풀럼이 올 시즌에 정배받은 경기들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리즈 프레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첫 번째. 저는 일단은 리즈 프레는 왜냐 우리가 흔히 역배를 가는 기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렌을 가는 기준은 역배승도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샬케 같은 경우 역배가 보이기 때문에 프렌을 잡아가는 건데
자, 첫 번째 역배가 없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못 갑니다. 맞죠? 못 가죠. 자, 그리고 얘네 둘의 상대 전적 있죠. 얘네 둘의 상대 전적에서 보면은 이게 눈에 보입니다. 뭐냐면 자, 서로가 서로한테 뚫을 확률. 니도 뚫고 내도 뚫고 서로가 이 뚫을 수 있는 이 확률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가 만약에 이 경기가 1대1을 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잘 들으세요. 1대1을 깔았어요. 얘네 둘이가. 음. 자, 근데 1대1을 깔았는데 이 경기에서 혹시나라도 오버를 내는 팀은 그럼 어디일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버를 내는 팀 어디일까요? 풀럼이 진 적은 없습니다. 맞죠? 혹시라도 이 경기를 2대1로 오버를 내는 팀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풀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전 저득점이 제일 낮다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오버를 띄운다면 풀럼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언더가 역배거든요. 언더 역배에다가 혹시라도 보험을 좀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풀럼 햄무가 낫지 않을까. 어. 오히려 그런 쪽 접근이 저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언더 쪽이 제일 쉬워는 보여요. 언더 쪽이 제일 쉬워는 보이는데 혹시나라도 이 경기에서 누군가가 오버를 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어 그래도 풀럼이 내지 않을까. 만약에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는지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요거 쿠프드 프랑스 8강이거든요. 근데 좀 의아하네요. 왜냐면 원래 이런 경기 잘 안 넣거든요. 배트맨에서. 특히나 뭐 이부 리그 팀, 응? 이렇게 붙을 때는 배트맨에서 안 넣어주거든요. 좀 의아합니다. 음. 자, 일단 근데 저는 요 경기 이제 그르노블 같은 경우에는 이부 리그 6위 팀이에요 지금. 음, 이부 리그 6위 팀. 자, 근데 리옹의 지난 리그 경기의 성적 기억나십니까? 자, 3대 1승이네요. 3대 1승이 뭘 의미합니까? 제 데이터 기준으로. 올 빨간색이죠. 가봅시다. 예. 리옹 승은 가도 될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늘 경기들 중에서 올 빨강 얘네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됐죠? 뭐 핸디캡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건 뭐 알아서도 가세요. 대신에 뭐 리옹 승은 뭐 의심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 올 빨강색이니까 알았죠? 핸디캡 정도까지는 뭐 본인이 선택해서 가세요. 음. 자, 근데 잠시만. 리옹이 올 시즌에 물론 이게 쿠프드 프랑스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자. 내가 올 시즌에 리옹의 핸디캡 한번 봐줄게. 오늘 이게 또 2.5 핸디까지 있더라고. 참고로 리옹 2.5 핸디 성적은 좋지 않은 편이에요. 음. 와, 잠깐만. 이 새 뭐야? 이씨 뭐고, 임마들.
야, 2.5ND 최근에 3번 다 빠았네. 2.5ND를 최근에 3번 다 부쉈네. 음. 근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형님들 이 6경기가 전부 다 일정하진 않잖아요. 그죠? 일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맞죠? 나는요. 항상 요런 핸디캡이나 요런 것들이 일정할 때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 생제르맹의 홈이라든지 내가 이런 거에서 의미를 두는 거는 일정할 때만 그래.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홈에서 2.5ND 성적이에요.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죠. 이럴 때는 의미를 둡니다. 음. 이럴 때는 의미를 두는데 리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일정하진 않았죠. 마해내준 경기도 있었고 마해를 못해준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방금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 안 둘게요. 대신에 지난 경기에서 전부 다 빨간색을 띄웠다는 거. 바로 직전 경기. 나는 그게 더 핵심이라 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리옹승은 충분히 가볼만하다. 이렇게 좀 볼게요. 아시겠죠? 됐죠? 끝. 음. 자, 오늘은 생방조합 가지 맙시다. 오늘 생방조합 가지 말고 오늘은 이대로 심하이 하고 자 사장님 방으로 이동. 사장님 방으로 이동.